지금 내용은 잘 들어 놓으세요. 동물 얘가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당장에 필요한 거는 동물 클래스죠. 그 다음에 이제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있으면 되는데, 이 동물이라는 거는 지금 스태틱 메서드여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태틱 보이드 숨쉬다 이런 거 일일이 칠 필요가 없이 마우스 올려놓고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하면은 스태틱을 붙여서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계산기 합이라는 걸 했을 때 일단 동물 클래스 말고 계산기 클래스가 필요하고 합이라는 스태틱 메서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안쪽에서 이 메서드는 무슨 일을 하냐면 말 그대로 진짜 덧셈을 구합니다. A는 10이라고 할 거고 B는 20이라고 한 다음에 두 변수의 합을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합 메서드를 5번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30이 5번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 합 메서드 실행했을 때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에 있는 내용 실행하니까 A랑 B 만들고 각각 10과 20 저장하고 두 수의 합을 출력하고 나면 끝나죠? 탈출해서 그 다음 줄로 갔는데 또 실행하고 있으니까 같은 거 하고 빠져나가고 반복이죠? 실행해보면 30만 5개 나와요. 결과가 30일 수밖에 없죠. 근데 10, 20 여기서는 이제 30, 40이라고 하면은 70 메서드의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 두 수의 합을 구해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10, 20 더해서 30이 나와야 되고 30이랑 40도에서 70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30이 나오는 이유는 A랑 B의 값이 10과 2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A랑 B는 초기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실행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두 숫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중고거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근 하러 갔어요. 현장 거래만 해요. 현장 거래만 하는데 그러려면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장소로 가야 되죠. 거래하려는 사람, 그리고 여기 여러분, 여기서 물건을 거래하기로 했어요. 거래하려는 물건은 얘네들이고, 그러면 합이라는 메서드의 괄호 안쪽에서
물건을 주고 있으니까 받기 위해서도 합이라는 메서드 안에 괄호에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이 함수 안쪽에서가 아니라 메서드 안쪽이 아니라 메서드 이름의 괄호 안쪽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10이 A로 들어가고 B가 20이 B로 들어가죠? 참고로 이거는 그냥 인텔리제이에서 이 숫자가 어디로 들어간다 알려주고 있는 거라 이것까지 쓰면 안 돼요. 이거 지우면은 아무것도 안 지워지죠? 어디로 들어간다만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미정인 상태로 있다가 이런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얘네들이 각각 자리에 맞게 순서대로 들어오면서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실행하면 30이랑 70 원하는 대로 나왔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30 이거 하나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30이 A에만 들어가죠? A에는 30만 들어오고 B에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B는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산이 진행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죠. 5번 줄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메서드 합 얘는 뭐 어쩌고 써 있는데 이 메서드가 요구하는 거는 인트랑 인트 그러니까 총 인트 2개인데 준 거는 1개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요거 1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려서 알겠지만 인자예요, 인자. 뭐 또는 인수라고도 하고요. 이 안쪽에 있는 거를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메서드를 정의한 부분에서 메서드 이름 안쪽에 괄호 안쪽에 있는 변수들은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요.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함수 안쪽에서 활용됩니다. 왜 매개 변수냐면 말 그대로 매개체잖아요. 매개체 역할을 해서입니다. 매개 변수 이렇게 말고 매개체라고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 4개만 하겠습니다. 4개. 중간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이라고 나와있죠. 함수 정의한 부분에서 소괄호 안쪽 있죠. 여기 안에 A랑 B가 있는 거 얘네들이 함수 내부, 메서드 내부랑 메서드 외부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자가 들어오잖아요. 여기로. 그래서 들어온 인자 매개 변수에 들어있으니까 내부에서는 매개 변수에 담겨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라는 게 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외부에서 메서드 내부랑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매개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뭐
만들었던 거 있죠? int a라고 해놓았던 거. 이런 것들은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이제 메서드 내부에서 생성된 변수. 메서드 외부죠? 여기가 메서드고 스코프 외부니까 여기서 생성된 변수 A 얘는 전역 공간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메서드 외부에서 생성된 변수.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역 변수는 메서드가 실행됐어요. 그럼 이 안쪽이 실행되죠? 안쪽 실행되는데 변수를 선언하고 있으니까 지역 변수 선언하고 나서 실행되고 메서드 끝났으니까 다음 줄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메서드 안에서 사용됐던 A라는 지역 변수는 죽은 거예요. 생성됐다가 죽고 그리고 다음 줄에 또 같은 메서드가 실행되고 있으니까 생성됐다가 또 끝나면 죽고 반복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 전역 변수의 수명 정도로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프로그램 시작부터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유지되고 지역 변수의 수명은 메서드 실행된 시점에서 메서드 종료할 때까지. 그리고 매개 변수 얘도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B라는 매개 변수를 받게 되면은 얘가 유효한 거는 B가 유효한 기간은 이 메서드가 실행돼서 끝날 때까지죠. 따라서 수명 기간도 지역 변수랑 동일합니다. 얘는 매개 변수는 한 메서드 인자 메인 함수 보시면 매개 변수로 args라고 되어 있죠. 얘가 아규먼트를 약자로 쓴 건데 매개 변수 내부로 전달되는 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만약에
이때는 어때요? 이때도 뭐라고 하는데 왜 뭐라고 할까요?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매개 변수는 2개입니다. 인자는 3개예요. 얘가 들어갈 매개 변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매개 변수랑 인자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서로 달라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는 매개 변수의 개수와 인자의 개수는 항상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 개수는 맞되 인자 하나를 불린 값으로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변수 시간에 int a는 10 썼던 거 기억나시죠? a라고 변수를 선언해 주면은 자료형이 int니까 정수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 b는 int 타입으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막상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 보니까 불린 값이 들어가고 있죠. 안 되죠. 애초에 불린 값이 정수형 변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야 하는 거는 매개 변수의 자료형, 인자의 자료형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2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매개 변수의 관계 이렇게 항상 써주죠. 이렇게 해서 인자 매개 변수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하나 더 해보도록 할 건데 정수형 변수 리절트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이 변수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정수형 자료밖에 없죠. 이 경우에는 정수가 들어가는 게 맞죠. 60이 정수니까. 그러면 출력하면은 60 나올 거고 RS의 값을 출력했는데 20 더하기 40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덧셈 연산 먼저 실행된 거죠. 연산되고 나서 그 결과가
변수에 들어갔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뭐라고 할까요? 이거 자체를 메서드 실행한 것 자체를 하나의 값으로 본다면 이 value 값이 RS에 들어가야 하니까 얘는 반드시 int 타입이어야만 하죠. 근데 이 함수 실행하고 나서 보니까 메서드 실행하고 나서 보니까 뭐 int 값이라고 할 게 남아있지 않죠? 보시면 void라고 하고 있죠. 이 void 허공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타입 같은 게 없다. 타입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남아있는 게 없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뭘 보고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판단할까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입니다. void라고 썼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return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return을 안 했다. 이 return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반환이에요. 반환. 메서드가 끝나고 났을 때 어떤 값이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값을 메서드 실행한 자리에 돌려줄 수 있어요. return도 키워드입니다. return. 근데 지금은 이 메서드 내에서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없죠.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없으니까 당연히 돌려주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이유는 얘가 void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void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void라는 의미는 뭐냐면 return 안 할래 이런 의미입니다. 안 해도 되니까. 이거랑 같은 겁니다. rs2 여기에 남는 거는 60이 남죠. 이렇게 남아서 들어가잖아요. 연산의 당사자들은 없어지고 결과만 남는 거죠. 이게 리턴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연산의 당사자가 메서드를 호출한 부분이고요. 호출했으니까 실행되고 이 안쪽에서 이 연산의 결과를 남긴 다음에 다시 자리로 돌려주는 게 리턴입니다. 자, 그러면 리턴이라는 키워드 옆에 이 연산하고 남은 결과 값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이 값이
실행한 자리에 놔는 거죠. 근데 변수, int형 변수에 들어가려면 value의 타입은 int 타입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왜냐면 그냥 변수, int형 변수 선언했으면 정수형 데이터만 넣어줘야 하니까. 근데 이제 넣어주는 걸 메서드를 통해서 넣어주는 것 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자, 정수와 정수의 덧셈 결과는 정수니까 이 자리에 a 더하기 b의 값을 돌려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이드 때문입니다. 보이드의 의미가 메서드에서는 나 이거 리턴 안 하겠어 라고 한 거였죠. 근데 지금은 리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턴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할 것인지 써줘야 돼요. 리턴을 할 거면. 그럼 이제 뭐라고 안 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메서드 선언할 때 void라고 썼던 이 자리는 사실 리턴 값의 타입 자리입니다. 그리고 메서드 이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서드는 이런 식으로 선언하시면 돼요. 리턴 타입이랑 메서드 이름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죠?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는 일단은 메인 메서드를 기준으로 실행이 됩니다.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호출한 메서드로 가서 안쪽 실행돼요. 안쪽 실행하는데 인자 2개 매개 변수 받아가지고 그 합 출력하고 그 다음에 리턴하고 있죠? 리턴 타입이 int니까 int 타입인 0을 호출했던 자리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메서드가 끝나고 나면 0이 남아요. 그 0이 다시 rs로 들어가고 rs에 있는 값 0을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인 메서드 안쪽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합이라는 메서드 호출했어요. 그랬을 때 이 메서드가 실행됩니다.
안쪽 순서대로 진행하고 여기서 30 출력하고 돌려주고 있는 게 있죠. 0. 0이라는 값을 돌려줍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더 이상 연산의 행위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산의 결과값이 남아요. 요거. 그게 다시 rs라는 변수로 들어가서 출력되고 그냥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거랑 돌려주는 값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틀린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메서드만 놓고 보면은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불린이죠. true 아니면 false만 리턴 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된 리턴 값은 int 타입이죠.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서드의 리턴 타입, 리턴 값 항상 일치해야 한다. 근데 지금은 일치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void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리턴을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리턴을 안 해도 되면은 이거를 지워도 되지만 그냥 리턴 값을 안 써줘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얘는 이제 비활성화 됐죠. 마우스 올려보면 return is unnecessary라고 나옵니다. void 타입의 메서드에서는 마지막에 이거 필요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게 불필요한 리턴 키워드 제거하는 거 제공해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절트의 타입이 더블 타입이에요. 더블 타입. 실수죠? 마찬가지로 얘도 실수를 리턴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실수값이 남아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수값을 리턴해주기 위해 리턴 타입도 일치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함수 연산, 메서드 연산 결과를 저장하려는 변수의 타입과 리턴 타입과 리턴 밸류의 값이 리턴 밸류가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는 서로 순환구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삼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맞물려 있어가지고 어떤 거 하나라도 엇나가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고 실행하면은 30이랑 3.14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명히 리턴 타입이 int고 리턴 값도 3이지만
여기서는 뭐라 안 하고 있어요. 리턴 밸류가 3이니까 이 자리에는 3이 남죠? 그대로 더블 타입 변수에 들어가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3.0) 이라고 나오죠. 왜 그러냐면 정수를 실수로 만드는 거는 크게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면 정수면은 소수점이 없으니까 .0만 붙이면 돼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안전할까요? 실수를 정수로 만드는 거? 3.0에서 3으로 만드는 게 안전할까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 실수에 있는 소수점 있죠? 소수점 자리가 .0이라고 해도 얘도 이제 엄연히 값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정수로 바뀌었을 때 이 값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반도체 공정 팹 같은 데 보면은 미세 공정 처리하는 부분 있죠. 거기는 이제 소수점 기본이 네 번째 자리 0.0001 이 정도의 오차가 기본인데 여기서 소수점 하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정수로 만드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더블이라고 했는데 3.0을 인트 타입에다 넣어주면 바로 뭐라고 하죠? 여기는 단순하게 타입이 안 맞는다고 나오지만 실수가 정수로 되는 거는 값을 잃어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써야겠다. 그러면 인트 타입이라고 명시해줘야 돼요. 나죠? 캐스트 형변환입니다. 캐스팅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형변환을 좀 고집을 부려가지고 난 꼭 인트로 써야겠어 라고 한다면 이 앞에다가 이 타입은 인트로 쓸 거야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위험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형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때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형변환 어거지로 한 개발자의 책임이 되겠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인자의 합 인자의 합만 남기고 싶으면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출력하려던 값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호출할 때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와서 안쪽에서 연산되고 그 연산된 결과를 다시 자리에 돌려줄 거니까. 그래서 30만 나오잖아요. 이때는 돌려주는 값이 70이겠죠. 자, 그럼 이 메서드만 놓고 보세요. 자, 리턴 타입이 논리값이에요. 참거짓인데 여기서
A랑 B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만 고쳐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니니까 무조건 리턴은 해줘야 됩니다. 리턴하려는 값이 참 거짓 둘 중에 하나면 되죠. 그거 판단할 수 있는 건 비교연산. 이런 것들 써주면 되고요. 지금은 사칙연산이죠. 이렇게 써줘도 연산의 결과가 불린 타입이잖아요. A랑 B가 같은지 다른지 그거를 비교하는 거니까 같으면 참이고 다르면 펄스가. 그러면 A-B라고 해보겠습니다. 리턴을 두 번 썼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unreachab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어때요? 무슨 뜻이냐면 도달할 수 없는 이죠.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고 했을 때 얘한테 도달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리턴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건 여기서 끝났다는 거죠. 여기서 끝났으니까 메서드가 끝났으니까 얘는 도달을 못해서 실행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메서드의 끝 리턴문이 실행됐을 때 물론 이제 리턴문이 있다는 거는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니라는 뜻이죠. 보이드일 때는 리턴 안 하니까 뭐 한 메서드 맨 끝줄 여기까지 진행된 다음에 끝날 거고. 그래서 리턴은 한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불린으로 해놓고 했을 때 여기는 true, 여기는 false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불린이라고 바꿔준다면 일단 코드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얘는 여기를 30으로 바꿔준다면 실행 결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리턴 두 문장 썼는데 전과는 다르게 여기서 unreachable 뭐 그런 거 안 나왔죠?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리턴문 두 번 썼는데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조건식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얘는 참 아니면 거짓인데 항상 참이고 항상 거짓이라는 법이 없죠. 얘 결과에 따라서 리턴이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뭐라 안 하는 거죠. 만약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리턴 펄스 실행되고 나서 끝날 거니까 도달할 수 있죠. 언리처블인 상황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쓰다 보면 좀 감이 올 거예요. 다시 인트로 돌려놓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나누기라고 하고 라고 했을 때 이거 실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이 메서드가 없으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메서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행하고 있는 주체가 클래스니까 스태틱이어야 하고 인자가 정수 타입에 2개가 있으니까 4개 변수도 둘 다 인트 2개여야 하고 그리고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변수에 저장하고 있으니까 리턴을 해야 되는데 리턴 해줘야 되는 값의 타입이 더블이니까 더블 타입의 값을 리턴 해줘야 되고 이 한 줄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스태틱 더블 나누기 그리고 리턴 더블 타입에 해주면 되죠. 두 수의 나눗셈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걸 알았지만 직접 쓸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으니까 가져다 쓰는 겁니다. 기능에 맞게 바꿔주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도 겹치고 있는데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변수의 스코프 이 AB 한 메서드의 매개 변수 AB는 이 공간에서만 유효하고 나누기 메서드에서 A랑 B는 똑같이 이 중괄호 안쪽에서 이 안에서만 유효하니까 서로 겹칠 일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도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됩니다. 하지만 변수니까 어떤 의미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짓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맨 처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코드가 주어지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클래스, 메인이죠. 퍼블릭은 아직 안 배웠지만 스태틱 보이드, 매개 변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실행되면은 이 메인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보이드니까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